요즘에 최근에 딥페이크 영상들을 이제 딥페이크로 만든 음란물을 보는 것만 해도 처벌을 받는 규정이 신설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법무부의 한원의 파트너 변호사로 재직 중인 전중엽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형사 대응이랑 기업 법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혹시 변호사가 되신 계기 말씀 가능하실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제 일이나 제 사업체를 좀 꾸리고 싶었는데 이게 리스크는 또 크게 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일을 하면서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는 건 뭘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변호사라는 직업이 이제 자기 일도 할 수 있으면서 리스크는 좀 적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변호사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변호사님, 그러면 저희가 성공 사례를 들어볼 텐데요. 가장 성공적으로 해결하신 사건은 무엇이고 그 과정에서 좀 어려웠던 점을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일단 첫 번째로 생각나는 거는 1000억대의 이제 FX 무인가 거래소 이제 도박공간 설재로 구속 송치된 사건인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얻었던 수익액 등을 좀 소명을 해서 이제 5억대로 좀 줄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플에서 만난 연인 관계는 아니지만 이제 처음 만나서 술을 먹고 이제 관계를 맺게 됐는데 여성분이 이제 남자친구한테 연락이 오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중간간으로 고소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상담 과정 중에 그 관계 도중 남자친구한테 연락이 왔던 사정, 그리고 문자 답장을 했던 사정 등을 좀 소명을 해서 이제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을 했고, 이에 이제 결국 그 관계에 대한 또 구체적인 이제 설명을 드려서 무혐의로 이제 최종 처분이 내려진 사건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마약을 많이 이제 하는 분들이 좀 생겨나는데, 최근에 필로폰 매수, 투약, 알선 사건에서 보통 기소유예가 나오지 않는데 저희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제 많은 양형 자료들, 그리고 이 필로폰을 왜 접하게 됐는지, 그리고 이 단약 가능성이 얼마인지 이걸 좀 그 소명을 잘 해서 최근에 기소유예 받았던 사건이 좀 기억에 남고, 왜 기소유예가 중요하냐면 이분이 이제 취업 준비 중이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집행유예가 나오면 안 되는 직종을 좀 준비하고 계셨는데 그 과정에서 기소유예가 나왔다는 사례가 굉장히 좀 최근에는 기억에 남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그러면 기억에 남는 의뢰인이나 혹시 관련한 사건이 있다면 알 수 있을까요? 사실 모든 사건에 대한 의뢰인들이 이제 다 기억에 남긴 하는데, 의뢰인보다는 이제 사건, 좀 안 좋았던 사건을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고소인들 대리로 이제 사기 혐의로 고소를 하였는데 상대방이 좀 좋지 않은 선택을 해서 그때가 가장 좀 충격적이었고 좀 마음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요것도 좀 연관되어 있는 질문 같은데, 감정적으로 힘들었던 사건이 상대방이 그렇게 좋지 않은 선택을 했다거나 그런 사건들일까요? 예, 그 앞에 말씀드렸던 사건들도 있고, 사실은 이제 대부분 제가 피의자 대리를 하고 있는데 피의자분들을 보면 각자의 다 사정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어린 나이에 좀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아서 좀 나쁜 길로 빠지게 되었을 때 좀 그런 분들 봤을 때 조금은 마음이 안 좋긴 합니다. 변호사님, 우리가 이제 살다가 보면은 법적 분쟁을 겪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최대한 그래도 피해 가려면은 사람들이 꼭 명심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많은 법률들이 있고 많은 처벌 유형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딥페이크 영상, 이제 딥페이크로 만든 음란물을 보는 것만 해도 처벌을 받는 규정이 신설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이제 그래서 항상 자기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과연 법에 합당한지 이런 좀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좀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변호사님, 이제 좀 개인적인 얘기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제 변호사님이 보람을 느끼실 때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가장 보람찰 때는
억울한 걸 잘 소명했을 때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제 아무래도 법률 전문가는 아니시다 보니까 항상 뭐든지 억울한 면이 다 있거든요, 사람마다. 그런데 이거를 효율적으로 어떻게 잘 정리해서 전달할 것인지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제 처음에 조사를 받으시거나 이런 법적으로 경험이 잘 없으시는 분들은 이런 자기의 억울한 면들을 그냥 억울하다만 이렇게 자꾸 감정 표현만 하지 이거를 이제 설득하는 과정은 조금 어려움을 겪으시거든요. 이럴 때 옆에서 저희가 법적으로 조언을 해드린 다음에 억울한 면을 충분히 소명해서 상대방을 설득할 때 그때가 가장 보람찬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아무래도 업무를 하시다 보면은 좀 스트레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스트레스는 어떻게 좀 해결하시는지요? 저는 스트레스를 잘 안 받는 편이긴 한데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평소에 스트레스를 잘 안 받는 이유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틈틈이 좀 잘 쉽니다. 그러니까 이동 중에 저는 운전도 잘 안 하고요. 대부분 그냥 차를 뭐 택시를 타거나 이렇게 이동 거리를 가면서 이렇게 음악을 들으면서 자거나 좀 이렇게 틈틈이 쉬는 게 좀 저는 스트레스 관리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업무가 많으시다 보니까 좀 일과 삶의 균형이 좀 흐트러질 것 같기도 한데 그거 밸런스는 어떻게 맞추시는지 궁금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변호사는 일과 이제 삶의 균형이 없습니다. 없고 보통 이제 삶과 일의 균형을 이제 당연히 중요한 면모니까 그걸 챙기시고자 하는 분들은 저는 지금 개업변인데 이제 개업 변호사가 아닌 좀 다른 분야의 진로를 선택하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런데 이제 개업 변호사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일과 삶의 균형은 생각하지 않으셔야 되는 게 좋습니다. 변호사님 몇 시에 주무세요? 저는 보통 야행성이라서 한두 시에 잠에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어나시는 시간은? 일어나는 시간은 한 8시, 8시. 네, 정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호사님 굉장히 성공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요런 점들을 지키면은 좀 성공을 할 수 있다. 이런 성공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뭐 포인트가 있을까요? 사실 제가 성공은 했다고 할 수 없어서 뭐 말씀드리기 좀 쑥스러운데 그래도 이제 만약에 뭐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조금이나마 도움되는 생각을 말씀드리면 예전에 이제 김연아 선수가 뭘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 저 이 말이 굉장히 되게 와닿았거든요. 사실은 이게 힘들다 생각하면 진짜 끝도 없이 힘들어서 그냥 하자. 만약 목표가 있으면은 그냥 하다 보면 또 즐거운 일도 생기고 힘든 일도 그냥 버텨내는 게 또 일이기 때문에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일하면 되게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호사님, 변호사를 꿈꾸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이제 예비 후배님들에게 혹시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을까요? 변호사도 요즘 무한 경쟁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옛날처럼 뭐 가만히 앉아 있어도 뭐 이제 사건 수임이 되거나 일 처리가 잘 되거나 이런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해야 이제 살아남는 직종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또 다 잘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자기에 맞는 옷을 입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전연차 변호사일 때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뭐고 강점이 뭐고 이게 과연 내가 생각하는 목표에 부합한지 이걸 좀 잘 생각하다 보면 조금 방향성이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님 혹시 다음 성공 사례를 알려주실 수 있는 변호사님을 혹시 추천 가능하실까요? 네, 지금 생각나는 건 두 분인데요. 김지인 변호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따뜻한 성격의 소유자고 그리고 일 처리에 있어서 마치 자기 일처럼 하는 변호사라고 생각해서 추천을 드리고 김현호 변호사 같은 경우는 외관상으로는 조금 차가워 보일 수 있지만 또 굉장히 그만큼 냉철하게 사건을 파악하고 굉장히 이제 정밀하게 대응을 하는 변호사라고 생각을 해서 이 두 분을 추천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면서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나에게 오세요 라고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평소에 과정보다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변호사 일 자체가 과정도 물론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 결과거든요.
이 결과 무조건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 주력 분야가 형사 대응이기 때문에 이제 체포를 당하거나 수사를 당하거나 이런 분들 제가 저의 경험을 살려서 성실한 대응 해서 최선의 결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